저 뒤에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태음인의 이열증에 대해서 합니다. 태음인 이열병, 특히나 조열증에 대해서 합니다. 열증에 대한 얘기입니다. 열증, 조열증. 자, 조열증에 대한 부분은 맨 처음에 내경에서부터 나옵니다. 내경에서 조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나와요. 조라고 하는 거는, 자, 어떤 삽은 이게 뭐 요삽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요. 삽. 그 다음에 마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후라고도 읽고 학이라고도 읽어요. 이것도 역시 마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철부어 해가지고 마차 바퀴가 지나간 그 패인, 흙길에 패인 곳에 물이 고여 있어요. 거기가 고기가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을 얘기할 때도 학철부어라고 하는 것을 써요. 이때 쓰는 게 학자예요. 후라고도 읽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주름 추자예요. 주름.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여기에는 갈라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갈라지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전부 조를 가리킨다. 이런 상황들은 전부 조와 관련된 거다. 내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무가, 자, 조라고 하는 부분, 특별히 태음인은 뭐죠? 뭐가 크죠? 태음인은 간이 커요. 간 대 폐소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간에 열이 많아가지고 폐가 영향을 받아서 조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간열폐조의 상황이 생겨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쭉 할 거예요. 자, 간열폐조로 이어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병증은 대개 누구한테 나타나느냐? 얼굴색을 볼 때 태음인인데 얼굴색이 푸르다거나 하얗다거나 청백한 사람은 이런 게 별로 잘 없는데, 얼굴색이 누렇다거나 붉다거나 까맣다거나 이런 사람은 이러한 조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동무가 치료를, 이 간열 폐조와 관련된 환자를 치료를 한 예가 나옵니다. 한번 쭉 쫓아가 보죠. 자, 이 조열증 환자인데 이게 반창병이에요. 자, 반창병은 이게 붉은 반점이 생겨요. 붉거나 검은 반점이 생기는데 그 반점이 헐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반점이 생기면서 이게 헐어요. 거기가. 이런 게 나타나는 병인데 이게 열 때문이라는 거죠. 간열 폐조 때문에 이런 반창병이 생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치료를 해봤는데 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수지부터 이 손가락부터 시작을 했어요. 손가락이 어떻게 됐냐면은 초흙이 이게 까맣게 이렇게 탔다는 얘기잖아요. 손가락이. 자, 이런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어요. 자, 한번 쭉 쫓아가 보죠. 자, 왼쪽에. 자, 좌수중지. 왼쪽 가운데 손가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까맣게 타는 듯이 까맣게 변해요. 근데 힘이 없어요. 자, 이 사람은 그 전에 2년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그 중지가 초흑되는 현상이 있어서 이게 쭉 2년 동안 하니까는 흑혈초응했죠. 이게
그러니까는 피떡이 져가지고 이게 뭉쳐서 이게 손목을 건너서 손목까지, 그러니까 손바닥까지로 이어지는 거예요. 중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손바닥까지로 이제 피떡 같은 게 이렇게 쭉 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손등은 부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2년쯤 됐을 때 잘라냅니다. 단지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1년간 어떤 일이 더 있냐면은 이 반창이라고 생겨가지고 이게 온몸에 퍼집니다. 온몸에 이 붉은 또는 검정색의 반점들이 생기면서 여기가 헐어갑니다. 그래서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는데, 근데 3년쯤 됐을 때 이렇게 해서 3년쯤 됐을 때 이 사람은 장년인데 나이가 제법 든 어른인데 손의 힘이 1시간 정도 손의 힘을 뭔가를 하면은 그 이상 힘이 없어서 못해요. 다리의 힘도 한 30리 정도 걷고 나면 30리면은 몇 킬로냐? 한 12kg 정도 되나요? 한 30리 정도 가면은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는 한두 시간 정도 걸으면은 한 2시간? 2시간 걸으면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이렇게 힘이 빠지는 현상이 있어요. 이거가 원인이 뭐냐? 이거라는 거죠. 간열폐조라고 하는 겁니다. 태음인한테 나타나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음인한테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열을 빼줘야 돼요. 근데 태음인의 열을 빼주는 거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면은 갈근부터 시작을 합니다. 갈근 해기탕부터 시작을 해요. 갈근 해기탕부터 시작을 합니다. 갈근이 들어가 있어요. 갈근 해기탕. 그 다음에 열이 너무너무 심하다 할 때는 대왕이 들어간 뭘 쓰냐면은 뭐죠? 갈근 승기탕. 갈근 승기탕을 씁니다. 이건 처음에 이걸 쓰는 거고 마지막에는 이걸 쓰는 거예요. 이 중간쯤에 뭐냐면은 중간쯤이 바로 열다. 열이 많고 한이 적을 때 열다 한수탕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이 중간에. 그래서 열 때문에 괴로워하는 태음인들은 바로 이걸 중심으로 쓰는 거예요. 이걸 중심으로 쓰는 겁니다. 아주 심해지면 이걸 쓰고 이거보다 좀 약하다 싶으면 이걸 쓰는 거고. 근데 태음인에 이건 열자가 쓰는 거고 태음인 한자, 태음인은 열과 한을 구분을 해요. 한자가 쓰는 기본 약은 태음 조위탕이에요. 조위, 위를 조화롭게 하는 조위탕이에요. 태음 조위탕. 그 다음에 태음 조위탕보다 이거 대신에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환자들의 병증에 쓰는 약은 요거하고 정반대 한이 많고, 그러니까 한다 열소탕이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이 한다 열소탕은 뭐냐면은 한이 많잖아요. 열을 나게 하기 위한 대표적인 약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게 의인, 율무, 그 다음에 밤, 건율,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열나게 하는 게 뭐죠? 땀나게도 하고 하는 게? 아니죠. 마황. 이 3가지가 되게 한자한테 쓰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마황 발표탕에 나오는 재료를 합친 게 바로 이 한다 열소탕이에요. 그래서 한다 열소탕하고 태음 조위탕의 차이점은 이거는 주로 이제 몸을 이거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약이고 이거는 보다 이제 보약처럼 몸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약재들로 채워져 있는 게 이거예요. 태음인이 가장
보약처럼 챙겨 먹을 수 있는 기본 약이 뭐죠? 그거는 생맥산이에요. 생맥산. 생맥산입니다. 생맥산. 생맥산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죠? 인삼. 그 다음에 맹문동, 오미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인삼이 태음인한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인삼 대신에 어떤 걸? 길경을. 그래서 길경 생맥산이 기본 태음인의 약재예요. 이게 이제 이 안쪽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버무려져 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게 태음인의 생맥산을 가지고 태음인한테 맞추어 놓은 약이 아주 기본적인 약이 보폐원탕이에요. 폐의 보폐원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태음인한테 맞는 약이에요. 이게 생맥산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보폐원탕이. 이걸로부터 쭉 발전된 약들이에요. 얘네들이 전부 다. 발전된 약들이에요. 이거는 이 부분이 이제 한자와 관련된 약이고 이 부분은 열자와 관련된 약. 열을 없애는 데는 갈근 해기탕, 열다한소탕, 그 다음에 갈근 승기탕 이런 식으로 쓴다. 그래서 여기에서 간열 폐조 환자한테 이 열다한소탕을 쓰는 겁니다. 열다한소탕을 써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고본이 2돈 들어가 있어요. 고본이 2돈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 따로 고본을 2돈을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한 거는 그 전에는 고본이 2돈이 안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고본은 들어가 있고 여기다가 대황을 1돈 더 넣어. 그러니까 열이 좀 있다는 거죠. 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황을 더 넣어.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간열 폐조증으로 해서 대황을 지금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속의 열이 좀 심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겠어요? 속에 열이 있다. 그러면은 변이 비조해져요. 변비가 생기고 되게 단단해지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대황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대황을 1돈을 섞어서 넣어서 28첩을 사용하니까는 대변이 좀 물러지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또 변비가 생기고 단단해지더라. 그래서 더 20첩을 더 썼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변이 이제 아주 단단해지지 않고 그냥 활설해지는 정도를 이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창병도 얼굴에 있는 반창병이 이제 약간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동안 힘이 없어서 못 썼던 손가락이라든지 발의 힘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래서 20첩을 더 쓰니까는 이제 병이 나은 경우. 그러니까는 열다한소창을 가지고 지금 뭐예요? 28첩, 그 다음에 20첩, 그 다음에 또 20첩. 이렇게 해가지고 한 70여 첩을 쓰니까는 이게 나은 거예요. 온몸에 까맣게 점이 생기면서 이게 헐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거를 몸에 열을 빼주니까 이렇게 고쳐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간열 폐조와 관련된 그런 임상, 그러니까 간열 폐조가 3가지가 나와요. 여기서는 조증과 관련된, 조혈증과 관련된 게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로 반창병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자, 열다한소탕을 썼다.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이 조혈증에 해당이 되는 건데 드러나는 병은 뭐냐면은 소예요, 소갈이죠. 소갈이 당뇨죠, 당뇨. 근데 태음인의 소갈은 소양인의 소갈하고는 조금 틀려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 자, 소의 영추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소라고 하는 것은 이양이 뭉친 거다. 이양이 뭉쳤다, 결됐다. 이양이 뭉쳤고, 그 다음에 소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을 하나를 먹으면은, 일을 하면은, 수를 일을 한다. 수라고 하는 것은 오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줌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한 그릇 먹으면 오줌을 2그릇을 넣어.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 사람은 죽는다 그랬어요. 불치. 그러니까는 이 당뇨 증상 중에 물을 한 그릇 먹었는데 오줌이 2그릇이 나온다.
이 사람은 치료할 수가 없다예요. 치료할 수가 없다. 옛날부터 이런 얘기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주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2항부터. 자, 2항이 결됐다라고 하는 것은, 2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명경에 속한 장부들. 그래서 위, 그 다음에 대장, 이 위와 대장의 열이 뭉친 것이다 라고 이제 별도의 설명을 영체에서 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쪽에 열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옛날 책에 그렇게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그 편작이 누군지는 알죠? 편작, 난경을 쓰신 분. 난경에서 맥과 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소갈에 대한 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소갈맥이, 병자가 소갈이에요. 소갈병자가 맥을 짚어보니까는 긴 맥이 뜨고, 실맥, 그 다음에 상맥, 이렇게 양적인 맥이 뜨면은 그 사람은 그래도 건강이 괜찮다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소갈병 환자의 맥을 짚어보니까는 침맥이 뜨고, 그 다음에 생맥이 뜨고, 그 다음에 미맥, 이렇게 음적인 맥 있죠. 희마자리 없이 음적인 맥이 뜨는 환자는 죽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소갈병 환자는 맥이 일단은 성해야지, 맥이 양적인 맥이 떠야지 그나마 가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난경에 나와 있는 얘기고, 장준경도 소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소변이 많아. 물을 한 그릇 먹으니까는 소변도 한 그릇을 누워. 자, 이렇게 소변이 많은 소갈병 환자는 장준경이 치법을 얘기해 주는 게 신기환을 써라. 신기환을 써라 라고 했어요. 신기환은 우리 육미 알죠? 육미 지황탕. 육미에다 플러스 뭐? 오미자가 들어가 있는 게 신기환이에요. 신기환. 그래서 신기환을 쓰면은 된다라고 장준경은 여기에 대해서 치법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동문은 신기환 가지고는 잘 안 돼. 내 걸 써야 돼 라고 얘기를 다시 합니다. 자, 그 얘기가 뭔지 한번 쭉 쫓아가 보죠. 자, 두 번째 페이지에 그런 논왈부터 시작합니다. 자, 조열, 이런 것, 이 태음인의 당뇨도 조열에 의한 거다. 조열에 의한 거거든요. 조열, 간열, 폐조, 조열이에요. 자, 조열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이 태음인의 이런 그 소갈은, 이제까지 동문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소갈은 소양인한테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는 소양인의 소갈하고 다른 형태의 소갈이 태음인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그 태음인의 소갈의 특징이 뭐냐면은 오줌이 많아지는 거죠. 이게 뭐에 대한 원인, 뭐 때문에 생겼느냐? 간열 폐조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치법을 어떻게 써야 된다? 신교환을 써서 될 게 아니고, 육미는 주로 어떤 체질에 쓰죠? 육미는 소양인한테 써요. 그러니까는 소양인한테 쓰는 육미, 신기환 가지고는 안 되고, 열을 빼줘야 된다. 속에 있는 열을. 뭐 가지고? 열다한소탕 가지고, 거기에 고본, 대왕. 고본 들어가 있으니까 대왕은 적당히 집어넣든가 빼든가, 그때 대변을 보고 판단을 해서 대왕을 쓰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열을 빼주는 약을 써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치 이렇게 나온다. 이런 사람 치료해 봤어 하는 얘기가 나오죠. 한번 좀 쫓아가 볼까요? 자, 조열병 환자를 치료했는데 이게 거의 한 50쯤 되는 사람인데 몸이 허약한 사람이에요. 쇠자예요. 이 사람은 물을 자꾸 찾았어요. 인음을 하는 사람인데 물을 자꾸 찾아요. 소변이 되게 많고 약간 변비기가 있었어요. 대변은 비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열다한소탕을 바로 썼죠. 고본 2돈, 대왕 1돈. 그러니까는 그 대변이 단단하고
비조했기 때문에 대왕을 썼어요. 20첩을 썼더니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1개월쯤 되니까는 이 사람이 딴 사람이 지어준 약을 쓰네요. 한 5첩 정도 썼대요. 그러니까 다시 병이 도져요. 도져서 다시 찾아오니까 다시 또 열다한수탕을 씁니다. 5, 60첩을 썼어요. 그럼 뭐예요? 한두 달, 두어 달 썼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약을 쓸 때는 그 병이 근근하게 지탱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약을 쓸 때는 근근히 지탱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다? 죽었다. 결국은 죽었어요. 여기에 왜 죽었는지에 대한 얘기는 뒤에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치료했냐면은 태음인의 연소자를 치료했어요. 좀 어린애를 치료했는데 300첩가량을 썼어요. 이게 똑같은 거를 300첩가량을 쓰니까는 한 1년여를 이렇게 견딜 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도 죽었어요. 이 사람도 죽었어요. 이 사람도 보니까는 중간중간에 딴 의방, 다른 약을 썼더라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뭐 때문에 죽었는지는 여기서는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뒤에 가면은 동무의 의견을 이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동무가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보시죠. 자, 그래서 모든 조혈이라고 하는 거는 소변이 많이 나오는 건데, 태음인의 조혈은, 당뇨는 소변이 많이 나오는 건데, 자, 일, 수, 이 하면, 그러니까는 한 그릇을 물을 먹는데 소변이 한 2그릇 정도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병이 아주 심해진 거다. 그래서 치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요. 오줌이 많이 나오면. 태음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태음인은 이 상태가 가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대변이 좀 굳어지고 소변이 조금 많이 나온 것 같다 싶고 또 물을 좀 찾는다 이러면은 미리미리 약을 써가지고 예방을 해야 된다. 태음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게 되면은 이 앞에서 보듯이 치료하기가 어렵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동무의 설명에 왜 죽었을까? 사람들 약을 제대로 썼는데 왜 죽었을까?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소갈병은 불치의 병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비필불치지병, 불치의 병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소년이 병이 걸려가지고 한 1년여를 약을 썼는데 결국 죽었는데 이 원인을 쭉 쫓아가 보니까는 동무의 생각이에요. 칠악. 사치할 때 이 사치자예요. 칠악이 무염했다. 그러니까는 이 쾌락을 탐하는 게 정도가 없었다. 물리지도 않고 쾌락을 끝까지 탐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쾌락을 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게 같은 얘기죠. 욕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욕이죠. 그 욕화. 이 욕심의 불길이 이게 이러면서 밖으로 치달랐다. 달릴 치자잖아요. 밖으로 치달라서 이 병이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는 간열이 대성하게 되고 간열이 엄청 심해지고 간열이 심해지니까는 간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폐가 있어요. 폐는 말라 비틀어지고 퇴고하게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 원인이 뭐냐? 간열이 이렇게 심해지면서 폐가 말라 비틀어지는 원인은 뭐냐면은 쾌락을 쫓는 게 끝도 없이 이어지고 따라서 이 욕화가 밖으로 내다르니까는 바로 이런 상황이 생겼다. 그래서 이 소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안심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서 척욕이라고 하면은 욕심을 씻어내는 거죠. 이거를 한 100일 정도만 했으면은
그러면서 약을 같이 써줬으면은 해결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돌보지를 않고 약만 썼으니까는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병이 생길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놈의 욕화가 치다르지 않은 날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 이게 동무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그렇게 썼는데 결국 죽었던 거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덧붙이고 있어요. 자, 뒤에 보죠. 속담에 있어요. 속담에 선조의 덕택은 일일이 보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선조의 덕택은, 선조가 쌓은 덕택은 일일이 보답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스스로 공경하는 덕택은, 마음을 돌보면서 스스로를 공경하는 그 덕택은 보답받지 않을 수가 없다. 보답을 못 받는 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오른쪽에 보면은, 자,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 간에 공경기심, 마음을 공경하고 탕척욕화, 욕심의 불길을 깨끗이 씻어내고 안정선심, 안정하고 마음을 좋게 먹게 되면은 이거를 100일 동안만 하면 병이 나을 것이며 200일을 하면 완전하게 회복이 될 것이고 그렇다. 이 공경덕택이라고 하는 거는 매번 보답을 받는데 백사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그렇지만 질병이 걸렸을 때 보답을 받는 것은 특별히 더 그렇다. 그러니까 병에 걸렸을 때는 이러한 공경하는 마음이 특별히 보답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공경해라. 공경기심하고 탕척 욕화를 해라. 네. 네, 그렇습니다. 병이 고쳐지지 않은 이거는 마음을 고쳐야 된다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얘기죠. 그 다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음혈모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음과 혈, 진액과 이 혈이 모갈이에요. 모갈. 다 없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음혈모갈하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귀가 잘 안 들려요? 태음인에 대한 얘기예요. 이롱, 귀가 잘 안 들리고, 그 다음에 눈이 어두워요. 목암. 이런 현상들이 있다. 이롱, 목암이 있다. 음혈모갈이 생기면은. 그리고 또 하나, 각약. 이 다리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허리도 아프고. 음혈모갈이 생기면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치료를 하려면 뭘 치료를 해야 되냐? 뭘 써야 되냐면은 흑원을 써라 라고 이제 얘기를 위영님이 했어요. 자, 그 읽어보죠. 흑원이 뭔지는 좀 이따 보시고요. 자, 남자가 방당장년. 자,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됐는데 진기가 없어요. 겁약해요. 진기가 아직 약해. 그러면 이거는 병에 의해서 약해졌다기보다는 이거는 그렇게 타고난 거다. 그러니까 품부가 원래부터 약했던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 있는 자익하는 이 품부를 조금 기운을 돋아주는 그런 약들을 보니까는 종류가 되게 많지만 양력이 세미하다. 약이 이렇게 그 양력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효과를 보기가 좀 쉽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그 위영님이 추천을 하는 거예요. 자, 천원일기. 자, 하늘로부터 받은 이런 기운을 지키고, 그 다음에 건강의 기본이 되는 수승화강. 물은 올라가고, 불은 내려오는 수승화강이 건강의 기본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모든 장부가 다 조화가 될 텐데, 그리고 병이 생기지 않을 텐데, 이때 쓰는 약이 뭐다? 공진단이다. 공진단. 그러니까는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게 좀 부족할 때, 이 사람이 기운을 채워주는 부분이 약이 뭐다? 공진단이다라고 유영님이 얘기를 했어요. 유영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럼 흑원이 뭐고 공진단이 뭔지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자, 흑원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간단한 약재들이 들어가 있어요. 당귀가 들어가 있어요. 당귀. 당귀하고 뭐가 들어가 있죠? 녹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녹용. 당귀하고 녹용이 들어가 있고요. 공진단. 아시다시피 공진단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여기도 녹용과 당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수유. 산수유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공진단이에요. 그러니까는 흑원하고 공진단하고 사실 좀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렇죠? 녹용과 당귀가 다 들어가 있죠. 자, 당귀는 아시다시피 보혈하는 약이죠. 보혈하는 약이에요. 녹용은 이 녹용은 진액과 피와 그 다음에 우리 골수 이런 것을 생겨나게 하는 약이에요. 그 최고의 약인 녹용이죠. 녹용입니다. 산수유도 역시 신허에 쓰는 거고 정수나 요술, 이명을 낫게 하는 그러니까 삽정하고 간신을 튼튼하게 하는 약이 산수유예요. 녹용이 음적인 부분을 최고로 해주는 약이라면 양적인 기와 관련된 부분을 최고로 해주는 약은 사향입니다. 사향. 사향은 기와 관련돼서는 최고의 약인 거죠. 그래서 기와 관련된 사향, 그 다음에 그 음적인 음과 관련된 부분, 정수라든지 혈이라든지 음액이라든지 진액 이런 부분은 녹용이 책임지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게 공진단입니다. 공진단. 그런데 동무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어요. 자, 흑원과 공진단을 위영님은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왈 논왈 해가지고 동무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무가 자, 당연히 흑원과 공진단을 쓰면 좋은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당귀가 태음인한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수유도 태음인한테 안 맞아요. 이건 무슨 체질의 약이죠? 이거 소음인한테 쓰는 약이에요. 소음인한테. 그러니까는 당귀하고 산수유를 빼야 돼. 그러면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뭐야? 녹용밖에 안 보이잖아요. 녹용밖에 안 보여요. 이걸 가지고 자, 이거는 두제 또는 둔제라고 해요. 이거는 약효를 좀 먹는 재료이기 때문에 양력이 완전하지가 않다. 그래서 제대로 된 약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내가 만든 공진 흑원단을 쓰거나 녹용 대보탕을 써라. 동무는 태음인한테 쓰는 보약으로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보죠. 공진흑원단 가보세요. 공진흑원단 4페이지 아래쪽에 있어요. 신정방 열다 한수탕 밑에 보면은 자, 공진흑원단에서 당연히 들어갈 게 뭐죠? 녹용이죠. 녹용 들어가 있습니다. 녹용은 이 4양부터 6양까지 4에서 6양을 쓰고 그 다음에 태음인한테 맞는 약재로서 산약, 천문동 이것도 역시 4양을 쓰고 제조도 집어넣어라. 한두 양을. 제조는 군뱅이에요. 군뱅이 말린 거. 근데 이 제조는 주로 혈과 관련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태음인한테 이 제조는 주로 그 해표약으로 많이 씁니다. 해표약으로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사향을 써라. 사향은 기와 관련돼서는 최고의 약이고 어떻든 태음인한테 되게 맞는 약이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녹용과 사향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산약, 천문동, 제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약재는 뭐냐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허약인인데 이증이 많은 사람한테 써라. 이증. 태음인에서 이증이라고 하는 것은 열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열이 좀 있는 사람한테 주로 이렇게 써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러니까 공진흑원단이라고 하는 것은 태음인의 열자한테 쓰는 보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아래쪽에 녹용대보탕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만들어졌어요. 녹용대보탕 들어가 보죠. 자, 녹용도 2냥에서 4냥을 썼습니다. 약간 양을 좀 줄였죠. 여기다 맹문동, 의인, 산약, 천문동, 오미자, 행인, 마황 이런 것을 써라. 여기에 보시면은 위하고 비슷한데 제조와 사향을 빼고 어떤 것들을 집어넣어 줬냐면은 맹문동이라든지 의인이라든지 마황이라든지 행인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줬어요. 이거는 태음인 한자, 차가운 태음인한테 쓰는 약재들이에요. 마황, 의인, 건율 이런 것들은 전부 한자, 차가운 태음인한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녹용대보탕은 이러한 약재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태음인의 약간 차가운 사람들, 한자들한테 쓰는 보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역시 녹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녹용이 그러니까는 태음인한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약이라는 거죠. 보약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허약인인데 허약인한테 써야 되는 건데 그 뒷페이지 5페이지에 위에 보면 표증 그리고 한증이 많은 사람한테 써라. 그러니까 태음인에 조금 추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자들한테 쓰는 게 바로 녹용대보탕을 써라. 열자들한테는 뭘 쓴다? 공진흑원단을 써야 한다. 이런 얘기죠. 네. 이렇게 공진단도 그리고 녹용도 구분을 해서 쓰면 좋겠다. 동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했네요? 끝내겠습니다.